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장 바닥을 확인했다. 라고 거의 확신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줬고요. 또 이제 시장을 하락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섹터가 반등을 주도했고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 마감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종가 부근까지 그 매수의 힘과 강세의 힘이 강했는지 이어졌는지 유지됐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 모두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장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시장을 한마디로 좀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 이걸로 결론 짓고 끝나면 안 되죠.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지금 시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닥이 형성된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질까,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어떤 헐값의 종목들이 무지하게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잘 잡아채 가지고 향후에 이제 다가올 또 좋은 어떤 흐름의 장세 속에서 수익을 또 챙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 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때보다는 당연히 지금의 이제 약세 조정이 과격하거나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가장 큰 기회로서의 어떤 증시의 하락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같은 구간이 결국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 갖고 있던 어떤 물량이 소수의 어떤 큰 손으로 메이저로 또 이동하면서 손바뀜이 자연스레 되면서 그 다음 파동에 또 이제 큰 거부나 신흥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의 변곡 지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부자는 제가 볼 땐 여기서부터 또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군을 어떤 기회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혹이라도 오늘 종목들을 잡아채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포트에서 이건 쳐내버리고, 이거는 더 집중적인 어떤 비중을 높이고 하면서 다가올 어떤 장세 속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한 주의 어떤 시장에 대한 정리가, 그리고 분석과 이걸 우리 어떤 머릿속에 각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또 반복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바닥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직관적인 판단들을,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분명 과거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패턴을 계속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 구간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바닥이 좀 형성되려는 어떤 기미인데, 이런 시그널들이 확실히 나오면 바닥일 가능성이 95% 이상은 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데이터,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반등하고, 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좋은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이슈적인 부분을 한번 미래에셋 리포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시아 시장 매크로 우려 완화의 강세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도 다 강세였는데요. 한국 증시 장중 리뷰, 저가 매수세 유입의 강세다. 일단은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이제 정치 불확실성 등 매크로 리스크 완화 및 저가 매수세 유입의 강세다. 특히나 이제 미국 이제 공화당 원내대표의 부채 한도 단기 유예 제한, 지금 10월 18일 날 한도를 이제 매겨놨었는데, 보시면 이제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긴급 부채 한도 유예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서, 약간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노이즈가 좀 감소됐다는 측면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측면에서 좀 둔화됐다 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진, 반등을 한 어떤 명분으로 좀 삼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긴급 부채 한도 유예 조치 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한도를 상향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협상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한다. 해서 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감소됐다. 이런 측면이 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연내 미중 정상회담 합의할 수 있다는 소식. 화상으로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그런 소식도 이제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원유 가격하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게 제가 볼 땐 결정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트리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2%, 뭐 코스닥은 3% 이렇게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과 이제 글로벌 시장 먼저 체크해 볼게요. 천연가스 가격이 보시면 와 이렇게 장중에 38% 급등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6%로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그 하락으로 반전되는 게 시장 반등의 어떤 트래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요거는 너무나 명확한 고점의 시그널. 이게 이제 주식단에서도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오면 고점의 패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은 시장 반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 우려가 이제 계속 이제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발생하면서 증시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서 증시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환경을 좀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거 주봉이네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또 밀리는 흐름이 좀 전개되면서 이 부분이 또 증시에는 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국채금리는 소폭으로 좀 하락했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매크로 지표 자체가 증시의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로 확 바뀌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조정을 조금은 마무리 짓거나 바닥을 형성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로 모두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S&P 500, 나스닥, 다우가 모두 이제 0.3에서 0.4%. 이게 이제 의미 있었던 게 이게 굉장히 변동이 컸어요. 어제 저도 이제 자기 전까지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체크했었는데, 무슨 시작하자마자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했다가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부분들, 정도 그런 과정 속에서 매물이 좀 소화되는 흐름이, 구간이 좀 형성됐던 것 같고요. 그게 정도 소화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친 상태로, 그리고 오늘 장중,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 열리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계속 플러스를 유지해주면서 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준 것 자체가, 정도 좀 조정을 좀 마무리 짓는 형태가, 컨센서스가 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니케이 증시도 오늘 0.5% 올랐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홍콩 항생 증시가 최근에 제일 약했죠. 오늘 3.5% 강세. 대만도 2% 정도 강세. 그래서 미리 이제 반등을 좀 만들기 시작했던 대만 증시였고, 오늘 2%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상해 증시는 내일 이제 올 7일까지 휴장이니까 내일 이제 개장하죠. 개장해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하여튼 긴 연휴 끝에 내일 상해 증시가 개장한다는 부분 체크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76% 상승해서 2959포인트, 3000선을 조만간 회복하겠죠. 상승 종목 수가 8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84종목으로 오늘 다 올랐죠. 코스닥 지수는 3% 상승, 3.3% 상승, 95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1300 종목이 상승, 77종목이 하락.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가 1000억이에요. 기관은 6000억을 순매수. 코스닥이 완전히 화끈했죠. 외국인이 3300억 순매수, 기관이 800억 순매수. 선물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닥이 좀 많이 집중해야 됐던 그런 흐름이고, 구체적인 수급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6000억, 금융투자,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자금이라 볼 수 있죠.
예, 여기 이제 오늘 만들어냈고, 전기전자에서 2,600억이 매도가 됐고, 의약품을 오늘 많이 샀죠. 외국인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의약품 쪽에서 저가 매수를 강력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낙폭과대했던 조정 장세 속에서 낙폭과대 의약품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단기로 볼 때도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강조를 드렸고, 오늘도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을 이제 바이오에서 좀 보여줬죠. 그리고 그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외국인들이 3,3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냥 골고루 샀어요. 예, 어디 뭐 편중된 게 아니라 그냥 코스닥을 샀다 보면 될 것 같고, 개인이 4천억을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도 개인이 5천억을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4천억.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예, 그래서 반대매매성, 투매성, 또 레버리지 물량을 푸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어떤 확인을 했다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차트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차트, 오늘 그래도 종가 부근이 장중의 최고가 부근이죠. 장중 고가가 1.8% 플러스인데 종가가 1.76% 플러스니까 거의 종가 부근이 고가였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강한 채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어제 종가 부근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5일선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상간에 이제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1선까지는 좀 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5일선을 빨리 회복해 버리는 게, 그리고 그걸 지지를 받아 버리는 게, 이제 뭐 그냥 단기 바닥은 완벽하게 확인했다, 이렇게 좀 확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거는 뭐 뚜렷합니다. 이건 반등 완벽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반등한, 여기서 보시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패턴. 이게 장중 고가가 종가로 마감한 봉이, 장대봉이 하나 딱 나와줘야지, 이 약세 조정이 마무리했다. 여기서도 10월 28일 날 그랬죠? 작년. 그리고 요 날도 마찬가지로 2월 1일 날도 종가가 고가 거의, 그리고 요 날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거의 고가. 여기서 이랬지만 한 번 더 눌렀네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낙폭이, 지금 낙폭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도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감했죠. 5월 25일. 여기서도 마찬가지. 8월 23일도 종가가 거의 고가였죠.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가 거의 고가가 아니라 그냥 종가가 고가였죠. 플러스 3.37%. 그래서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매매성 물량이 작년 3월 달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가장 많은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은 투매가 바닥을 형성시킨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다, 시그널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좀 하락 멈춤을 좀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5일선을 빨리 회복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 이제 60주봉선에서 밑꼬리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가 전개됐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60주봉선에서 밑꼬리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양 시장 모두 60주 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로 이번 조정을 조금 마무리 지으려는 형태가 오늘은 좀 보여졌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분봉으로 볼 때 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좀 체크하는 게 중요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입니다. 10월 6일.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급전직하했고, 계속 또 물량이 나오는, 반등할 때마다 물량이 나오면서 반대매매성 물량 때문에 전날도 마찬가지죠. 10월 5일도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반대매매성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몇 번 이렇게 좀 물량 때문에 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2차전지가 또 확 무너지면서 이렇게 또 발생됐지만, 이런 물량들을 소화한 거죠. 이런 걸 소화하지 못했으면 밑으로 더 꺼졌어요. 그리고 시초가를 붕괴시켰으면 더 이제 또 반대매매성 물량이 더 쏟아질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내면서 시초가를 지켜냈다는 것 자체는 저가 매수의 힘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빠진 거를 굉장한 기회로 보고 덩어리 큰 자금들, 예를 들면 이제 개인들이 막 뭐 5천만 원, 막 6천만 원 이렇게 막 매물을 쏟아낼 때 막 2억, 3억, 5억, 10억짜리가 북북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고선 이거 이렇게 차트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제가 지수 흐름하고 이제 주요 종목들, 업종별 대표주라든지 이런 것들, 바닥주들의 어떤 수급, 호가 흐름들을 계속 장중에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이 큰손과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의 어떤 수급이 어떻게, 어떤 힘의 균형에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볼 때, 반등을 만들어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한 어떤, 덩어리 자금들이 그걸 다 받아내고도 더 끌어올리는 힘이 더 강했다는 거죠. 오늘 볼 때. 그래서 보시면 시초가를 깨지 않고 계속 푹푹 나오는 물량을 다 소화해버리고도 끌어올리는 형태가 막판까지 이어졌다는 것 자체는 이거 큰 손들은 굉장히 큰 기회로 보고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다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들었던 주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주식 경험 별로 없는, 실력이 낮은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별로 없는 이제 주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들 같은 경우는 뭐 B2 이런 것들을 많이 한 투자도 많잖아요. 이런 투자들은 이 반대 매매성에 걸려버리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겁니다. 이거를 여러 번 겪으면 그렇게까지 공포심은 아닐 텐데, 처음 겪거나 몇 번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죠.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을 거고, 그걸 던지는 식으로 할 겁니다. 증권사 전화 받으면, 겁나서 이제 다 던져버리죠. 그런 물량들을, 수동적인 물량을 굉장히 적극적인 수급이 받아내면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떤 분봉 차트 흐름을 굉장히 조정이 급격화될 때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중의 심리가 그대로 녹여 있거든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굉장히 기회를 판별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차트에 그려져 있는 대중 심리의 어떤 이런 흔적과 어떤 모습들을 해소하는 게 결국은 시장의 흐름, 반등일지 추세 전환일지 기술적 반등일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일봉만 볼 게 아니라 분봉도 보고 또 주봉도 보고, 그리고 수급의 어떤 구도를 보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제가 그 통계적인 자료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반대매매 물량들, 그런 통계 자료도 계속 확인하면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이제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돈이 가장 빠르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죠. 돈이 실적보다 빠르다, 뭐 이슈보다 빠르다, 명분보다 빠르다, 재료보다 빠르다. 그래서 위기가 있으면 돈부터 먼저 빠져나가니까 먼저 그려지죠, 차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캐치해내야 되는데, 그 돈의 흐름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게 차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수급의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서 또 예측해내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지수 어떤 약간 좀 차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종목들, 주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시총 상위주 뭐 할 거 없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의미 있었던 거 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5% 넘게 상승했어요. 이건 좀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추세가 꺾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NC소프트라든지 뭐 LG화학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형성하는 패턴이 좀 전개되거든요. LG화학도 이때 그랬고, 그리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여기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 선은 좀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내보다 해외 쪽에 어떤 비즈니스를 더 크게 갖고 있고, 또 자회사 단으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개별 상장시키면서 카카오처럼 이제 지주회사격처럼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는, 할인을 받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 네이버가 더 지금부터 시점에서는 업사이드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 같은 종목을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근방에 왔을 때 이런 부분 왔을 때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굉장히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시세와 흐름이 좀 전개됐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3% 상승으로 반등에 좀 성공했기 때문에 전체 바이오 센티를 좀 좋게 만드는 역할을 좀 했죠. 현대차하고 기아 너무 쌉니다. 이거 너무 내려왔어요.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내려왔고 오늘 현대차가 3.6%, 기아가 6.8%, 현대모비스가 4.2%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크래프톤도 이제 4% 상승하면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LG전자도 3% 상승하면서 반등을 좀 해준 모습. 너무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 좀 많죠.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약했습니다. 2차전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좀 이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전 종목이 오르는데 2차전지 차익 실현이 너무 크게 발생되더라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인 게 역시나 정유화학, 뭐 에너지 관련주겠죠. 오늘 뭐 가스, 기름주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S오일도 3% 빠지고 이렇게 에너지주들, 하나솔루션도 빠지고 이런 구도였던 것 같아요. 현대위아도 많이 올랐네요. 오늘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오늘 뭐 전체 다 올랐기 때문에 뭐 구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반면에 셀트리온이 좀 그렇게 상승을 크게 못했네요.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0.58% 상승, 음봉이 좀 그렇네요. 펄어비스 6.2% 상승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이 구간은 정말 모아갈 만한 구간이었죠. 그래서 멤버십에서도 제가 스마트 이프트로 올려드렸던 종목인데요. 게임주 내에서 조금 더 메리트 높은 쪽이 펄어비스,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이라 생각되고요. 위메이드는 NFT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큰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나게 급등하네. 여기서도 지금 3배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네요. 알테오젠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주들은 뭐 정말 오늘 강했습니다. 그래서 낙폭화됐던 어떤 바이오주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종목군들이 제가 볼 때는 다시 못 올 어떤 기회의 어떤 종목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타켓이 되겠죠. 이번 하락 약세 국면에서 그냥 바텀 PC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2차전지주들 뭐 동아기업, 뭐 첨보 이런 것들이 좀 약세였죠.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2차전지 쪽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엄청난 강세. 레고캠바이어도 전임상 결과 좀 발표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중장기 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받아준 바이오주들이 잘 없는데 그만큼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는 뭐 무차별적으로 다 강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동시에 순매수 종목을 보면 뭐 기아가 600억, 와 오랜만에 기아가 1위를 하네요. 네이버, KB금융, 은행주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은행주들도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좀 이뤄내는 그런 대표 업종이 될 것 같고요. LG전자, HMM 지금 뭐 물류 대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운임 가격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크래프톤, 하이브, 현대모비스, 펄어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많네요. 그렇죠? 알테오젠도 있고, 동진 세미캠 최근에 뭐 주가 하락이 좀 컸는데 오늘은 좀 상승하는 흐름들. 펄어비스, 덱스터가 오늘 상한가를 쳤네요. 와, 이게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의 어떤 모멘텀이 여기까지 붙었는지, 어쨌든 뭐 좋은 어떤 흐름들, 덱스터, 오징어 게임 출연진, 넷플릭스 협력 관계가 부각됐다, 이런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를 쳐버리네요. 이런 종목이. 위지역 스튜디오 이런 것들 같이 좀 동반 급등하는 콘텐츠주들이 K 드라마, 이제 K 콘텐츠의 어떤 리레이팅이 좀 발생되는 게 아닌가. K 바이오의 리레이팅, 뭐 K 배터리의 리레이팅 이런 것처럼 글로벌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그런 어떤 초창기의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콘텐츠 어떤 기업들도 상당히 좀 레벨업되는 어떤 구간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작지 않게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유 같은 기업도 오늘 11% 급등하면서 그런
영향들을 꾸준히 받는 것 같고, 쇼박스가 오늘 또 상한가를 쳤네요. 와. 지금 그냥 극장으로도 이제 사람들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오늘 정부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 그 날짜를 어느 정도 좀 윤곽을 공개했죠? 예. 그래서 보시면 11월 9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영향들이 좀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국민 70% 접종 완료가 그때쯤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55% 정도 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수급 쪽으로는 모멘텀이 좀 강했던 그런 쪽, 게임즈도 있었고 콘텐츠 관련된 기업도 있었고, 바이오 주식들 오늘 수급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았죠. 바이오 쪽.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역시 이제 시장에 대한 체크를 조금 더 깊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정리에서도 요 기사가 오늘 좀 오전에 눈에 띄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장 전에도 B2 물량들, 이제 반대매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로 들어오는 수급과 이제 충돌하면서 오늘 보합으로 출발한 종목들이 꽤나 많지만 그 뒤로 이제 팍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반대매성 물량들이 받아주는 주체가 없었다면 굉장히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보합권 내지는 약간 플러스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시작했거든요, 출발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이제 굉장히 낙폭과대한 종목군들, 막 주구장창 빠졌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연관된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연관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제 조금 중기적인 성격으로 좀 가져가겠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이제 바꿨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을 상당히 많이 올렸고, 그만큼 이제 몇 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어떤 저가 기회가 이번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좀 저가로 상당히 좀 많이 종목 수를 많이 늘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과거에 제가 종목을 많이 언급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오전에 딱 다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원하는 이제 원래 이제 계획했던 그런 어떤 금액으로 이제 싹 다 이제 잡아드렸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엊그제 산 거는 마이너스 건에 아직 있는 것도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돌아서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배 되는 어떤 수익으로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이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메커니즘이죠. 이번에 한 번쯤은 이제 세게 밑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수가.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손바뀜이 되고, 위에서 이제 어떤 레버리지 물량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이제 대기 매수세를 많이 소멸시켰던 그런 구간에서 지금 여기 구간 결국은 이제, 고객 예수금들 많잖아요. 한 70조? 이런 자금들이 상당 부분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이제 반대매매로 쏟아져 나왔겠지만, 또 다른 뒤편에 있는 정말 큰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대규모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손에 있던 물량들이 소수의 또 손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손바뀜이죠. 우호적인 손바뀜.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손바뀜. 그런 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서 달았듯이 신흥부자가 이제 탄생하는 지점이 또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또 이제 시장의 어떤 선수들에게는 신흥부자로 가는, 또 100억대, 200억대로 갈 수 있는, 자산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문이 또다시 하나의 문이 또 열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누군가에게 위기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지점이 이번 조정이고,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선에서는 굉장히 용기 있게, 또 이제 그
용기 있는 그 배포와 기지를 될 만한 거에, 예, 될 만한 거에 이제 담는 게 관건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매일마다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집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온 에너지와 온 자금을 쏟을 필요는 없죠, 매일마다. 예. 근데 특정 중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주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번 주에는 뭐 어떤 때보다는 더 집중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자금 포트폴리오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꾸면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좀 집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이 결국 이제 뭔가 좀 향후의 성과를 확실하게 가르는 그런 구간이었고, 어떤 결단을 하는지가 앞으로 계좌가 누구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만들 거고, 누구는 그냥 업사이드 포텐셜을 확 밀어붙이는, 계좌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될 걸로 봅니다. 요 기사 뭐 복잡한 건 아니죠. 반대 매매 물량이 동시효과 8시 40분 땡 하면 이제 증권사에서 던져버리잖아요. 시장가 매도로.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는 물량이 시장가 매도로 이제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강제 매매를 뭐 만주를 때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만주 받아줄 게 없거나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량이 매수세가 밖에 없다면 이게 뭐 하한가 내지는 막 이렇게 급락하는 체결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그 동시효과에 이런 이제 호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거를 또 기자분께서 이렇게 또 캡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4조, 25조 역대급 신용융자 잔고가 있었죠. 증시 급락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또 강제 처분이 급증이 됐고, 코스피 3000선 붕괴되면서 고점 대비 한 10%, 12, 3%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종목 단으로는 한 20% 내외에서 많게는 한 25%, 30%까지도 빠진 것들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미수금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고, 그래서 오늘 그런 물량이 강제로 시장가 매도로 던져지면서 동시효과 이런 어떤 호가가 형성이 됐던 거죠. 오늘 이제 개장 전 동시효과 시작과 동시에 90개가 넘는 하한가 종목이 쏟아졌다. 이는 전날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서 반대 매매가 발생한 종목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융자 잔고 등 역대급 B2가 증시 급락과 함께 반대 매매 규모를 키우고 있어서 변동성 높은 증시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반대 매매는 미수거래와 미수거래 이제 우리 뭐 3일 정도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증권사 단기로 이제 빌리는 거죠. 신용융자거래 이거는 이제 30일에서 뭐 180일까지 뭐 이렇게 그래도 몇 개월 상간으로 이제 빌리는 그런 어떤 거래라고 볼 수 있죠. 이자를 내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여기에서 위탁 매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비슷하지만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단기 융자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증시 이제 자금 추이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현재 지금 한 70조, 69조, 70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게 뭐 적극적으로 이제 증시로 좀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게 정체돼 있죠. 그래서 공모주 하는 물량 내지는 뭐 좀 안정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매매 미수금이죠. 말 그대로 사흘간 빌리는 그게 이제 한 3,400억 정도, 2,000억에서 3,000억 최근에 좀 늘었죠. 증시가 빠지니까 미수로 막 더 이제 단가를 낮춘다든지 물타기를 하는 물량이 아닐까 뭐 좀 추정이 되고요.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목합해가지고 이제 강제 청산시켜버리는, 담보 비율 밑으로 내려가서 강제로 청산시켜버리는 그 물량이 그래도 이제 한 200억대, 300억대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규모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이제 증시 급락으로 이 반대 매매성 금액들이 많이 늘어났고, 여기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뭐 CFD 물량이라든지 또 이제 뭐 스탁론 물량들, 막 우리 막 증권방송 틀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스탁론 돈 빌려줍니다. 뭐 이러면서 뭐 한 4-5배 정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다 집어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신용융자 지금 현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한 13조 수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1조 수준의 그 신용융자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합은 24조. 그러니까 24조에서 25조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청산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10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증시가 또 올랐으니까 그만큼 뭐 그렇죠, 당연히. 예, 지수가 2배 불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신용으로 사는 금액이 또 2배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결국.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는 수준이 뭐 그때랑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굉장히 과거 대비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다. 예탁증권 담보융자, 증권 담보 대출이라 볼 수 있죠. 요것도 지금 19조 원 수준, 뭐 19조, 20조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증시의 어떤 좀 부담 요인이 좀 됐을 거고, 상당한 부분을 이번 증시에서 조금 더 이제 상황 내지는 줄이는 역할을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조금 심약한 증시가 한번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 또 출렁출렁 하면서 나오고,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증시의 이런 레버리지가 높아진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좀 격화되면서 한 번씩은 물량을 좀 개인 물량을 털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뭐 개별 주식 단에도 있기도 하지만 전체 지수 단에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털어내는 구간들이 꼭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증시가 이렇게 좀 조정을 크게 보이고 약세를 크게 보일 때 바닥이 어딘가 할 때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게 이제 그거 개인들의 투매, 이런 반대매매성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구간대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휴먼 인덱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대대적으로 오전에 나오면서 양시장 합쳐가지고 뭐 엄청나게 나왔죠. 그래서 종가로 따지더라도 양시장에서 거의 1조 원을 개인이 순매도했으니까 그런 물량 내지는 그런 걸로 우려돼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제 물량을 선제적으로 팔았던 물량들이 좀 더해져서 한 1조 원 가까운 물량이 오늘 개인들의 매도로 잡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이 지점이 단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과거의 어떤 패턴에서도 나타났었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 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코로나19 그때 이제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40% 정도 늘어난 24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실제 증권사 지점에서 뭐 제가 이제 증권사 지점에 있었으면 아마 그런 거 확연하게 좀 느꼈겠죠. 그런 계좌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전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반대매매 어떤 담보 비율이 뭐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좀 경고성 멘트를 좀 드리고, 미리미리 좀 줄이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증권맨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갔을 거라는 거죠. 실제 증권사 지점에서는 전날 장중에도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계좌가 대거 쏟아졌다는 분위기다.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한 탓에 반대매매 물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 3월에 버금가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최근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 이후로 가장 사람들의 공포심도 증폭되었고, 또 반대매매 물량도 가장 많이 나왔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개인들이 매수한 그 70조 넘는 규모로 매수한 그 가격대, 거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12~13% 빠졌으니, 말 맞다나 반대매매 제일 많이 나오는 지점이 최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증권사 지점 PB는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더 채워 넣거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다음날 또 하락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문의가 쏟아졌다. 아마 엄청나게 전화 왔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팔아야 되느냐, 반등 나올 거냐, 뭐 아마 그런 어떤 전화를 많이 이제 받았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바닥 가능성이 있는 날이 될 것이고, 오늘은 만약에 미국장이 빠졌다 해도 오늘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전에 제가 또 멤버십 분들에게 또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개인들이 이런 뭐 레버리지 키워서 투자한 투자자가 많았던 그런 투자들이 반대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작년 3월달 코로나 때 어마어마했죠. 정말 그 파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그 지점부터 엄청난 또 주식 거부들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 왜 신흥부자라는 단어를 쓰고 신흥부자가 여기서부터 탄생한다는 얘기를 드렸냐면, 작년 3월 달하고 비슷한 어떤 지점이 또다시, 작년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 뒤로 이제 가장 큰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또 누군가의 큰 기회로 작용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또 계좌가 엄청나게 레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 레벨업이 되는 사람들은 이번 하락에서 오늘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가를 건데,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가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 일관되게 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전략 정도를 아마 비슷하게 맞춰 나간다면 지금부터 계좌는 분명 레벨업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된 지난 5일 위탁매매 미수금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진 규모는 233억 원으로 집계된다. 계속 늘어나면서 3거래일 동안 800억 가까이 강제청산당했다. 아까 이제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죠.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했던 작년 3월 19일 반대매매 금액은 260억 원이었다. 비슷한 규모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파급력이 컸다는 거고, 누군가에 또 엄청난 기회가 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한 달, 두 달, 내년 초 계좌가 누군가는 정체돼 있고, 누군가는 2배가 돼 있고, 누군가는 3배가 돼 있는 그 결과로 만들 거라는 게 확실해지고 있다나, 그걸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외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일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통상 주식 평가액이 증거금의 140%를 유지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낮아지면 투자자는 주식을 팔거나 돈을 넣는 방식으로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3거일 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 수량과 매도가를 정해서 주식을 강제 청산한다. 근데 강제 청산할 때는 시장가 매도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여전히 작년 초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의 신용자금이 쌓여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 10월에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는 약간 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에는 공격적으로, 지금 지점에서는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참 어려웠던 최근의 어떤 조정 흐름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새처럼 지금부터는 좀 날개짓을 하는 그런 시장의 구간이 되기를 좀 기원해 보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번쯤은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뭔가 어떤 시장의 어떤 큰 손바뀜을 만들 타이밍은 됐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깊게 또 이제 빨리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을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장은 견고하게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또 그렇게 또 계좌를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또 다른 또 신흥부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시장은 좀 중요하게 또 봐야 됩니다. 내일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어쨌든 오늘의 어떤 오늘의 어떤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지지받아주는 형태로 마감이 돼야 되지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중요하게 좀 보면서, 체크해보면서 또 분석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